인공지능 수학 세 번째 시간 텍스트 자료의 표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는 관찰, 측정 등을 통해 얻게 되는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자료에는 정형 자료와 비정형 자료가 있습니다. 정형 자료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나 회계 자료를 이야기하고, 비정형 자료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문서, 오디오, 사진, 동영상 등이 해당됩니다. 정형 자료에는 연속형 자료와 범주형 자료가 있는데, 연속형 자료는 키 몸무게와 같이 연속된 값을 갖는 자료를 이야기하고, 범주형 자료는 성별, 거주 지역 등과 같이 동일한 성질을 가진 범주로 정리된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텍스트 자료는 이름, 성별, 혈액형 같은 정형 텍스트 자료가 있고, 감상평, 댓글, 설명서 등과 같은 비정형 텍스트 자료가 있습니다. 텍스트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텐데, 성별, 혈액형 같은 정형이면서 범주형 텍스트 자료는 숫자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의 자료는 남자는 3번, 여자는 4번으로 대응시킬 수 있고, 혈액형 같은 경우는 A형은 0번, B형은 1번, O형은 2번, AB형은 3번 이렇게 대응시키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정형 텍스트 자료를 어떻게 컴퓨터에 인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온라인 면접 평가에 관한 두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A는 면접을 위해서는 컴퓨터에 얼굴과 목소리를 등록해야 한다 라는 문장이 있고, 기사 B에는 얼굴은 다시 촬영할 수 있었으며 등록 후 컴퓨터의 질문으로 면접이 시작되었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기사 A, B에 포함된 주요 단어들을 각각 두 집합 A, B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A에는 면접, 컴퓨터, 얼굴, 목소리, 등록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고, 집합 B에는 얼굴, 촬영, 등록, 컴퓨터, 질문, 면접, 시작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단어들의 고유한 값을 부여합니다. 면접은 0번, 컴퓨터는 1번, 얼굴은 2번, 목소리는 3번, 등록은 4번, 촬영은 5번, 질문은 6번, 시작은 7번 이렇게 각 단어들의 고유한 값을 대응시키면 집합 A는 0, 1, 2, 3, 4로 쓸 수 있고, 집합 B는 0, 1, 2, 4, 5, 6, 7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형 텍스트 자료에서 주요 단어들을 가져와서 각각의 주요 단어들의 고유한 값을 부여해 텍스트 자료를 집합의 형태로 나타내면 어떤 단어가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자료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만으로 표현할 경우 원소들 사이에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 손실되는 정보가 발생하게 되고, 또 단어들이 매우 다양할 경우 집합의 원소들이 매우 커지겠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비정형 텍스트 자료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요 단어의 포함 여부를 나타내는 벡터로 나타내는 것인데, 먼저 기사 A와 기사 B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모아서 쓰고, 그 단어가 등장하면 1, 등장하지 않으면 0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기사 A에는 면접, 컴퓨터, 얼굴, 목소리, 등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므로 여기에 1이 표시가 되고, 기사 B에는 면접, 컴퓨터, 얼굴, 등록, 촬영, 질문, 시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므로 여기에 1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기사 A를 나타내는 벡터와 기사 B를 나타내는 벡터를 다음과 같이 씁니다. 벡터라는 수학적 개념이 나왔습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을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속도, 가속도, 힘 같은 것들을 벡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벡터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수를 차례대로 나열한 순서쌍으로 나타내며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A 벡터라고 있습니다. A 벡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A 벡터를 이런 식으로 썼다면 A 벡터는 3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3차원 벡터를 이야기합니다. 벡터에 대해서는 이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수를 차례대로 나열한 수서쌍으로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요 단어의 포함 여부를 나타내는 벡터로 비정형 텍스트 자료를 표현하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영화의 댓글 3가지입니다.
이 댓글 세 가지에서 불용어를 제거하고 주요 단어만 쓰면 댓글 A에는 영화, 긴장감, 감동 이런 단어가 들어있고, 댓글 B에는 영화, 감동, 지루하다, 실망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습니다. 댓글 C에는 추천, 눈물, 보다, 감동, 영화라는 단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댓글에 쓰여있는 단어들을 모두 모읍니다. 이걸 댓글 A, B, C로부터 구성한 단어사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사전을 통해 댓글 A에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합니다. 댓글 A에는 영화, 긴장감, 감동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므로 여기에 1을 표시하고, 댓글 B에는 영화, 감동, 지루하다, 실망 이 단어가 있으므로 여기에 1을 표시합니다. 또 댓글 C에는 추천, 눈물, 보다, 감동, 영화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므로 여기에 1을 표시합니다. 이 표를 보고 댓글 A를 나타내는 벡터와 댓글 B를 나타내는 벡터, 댓글 C를 나타내는 벡터를 쓸 수 있습니다. 비정형 텍스트 자료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단어의 빈도수를 표현하는 벡터로 텍스트 자료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바지의 두 후기입니다. 두 후기에서 불용어를 제거하고 주요 단어만 추리면 후기 A에는 바지, 가격, 저렴, 신축성, 우수, 추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후기 B에는 저렴, 바지, 가격, 구입, 보온, 비추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단어사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단어사전으로 표를 만들고 후기 A에 주어진 단어가 몇 번이 들어있는지 빈도수를 세어 숫자를 적습니다. 후기 A에는 바지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가격이라는 단어도 2번 나옵니다. 또 저렴이라는 단어도 2번 나오고, 신축성, 우수, 추천이라는 단어 1번씩 나옵니다. 후기 B에는 바지, 가격, 저렴, 구입, 비추천이라는 단어는 1번씩 나오고, 보온이라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이렇게 표를 완성합니다. 이 표를 보고 후기 A를 나타내는 벡터, 후기 B를 나타내는 벡터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빈도수를 표현하는 벡터를 쓰면 단어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후기 A에서는 바지, 가격, 저렴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후기 B에서는 보온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단어나 주제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해 문서 분류, 유사한 문서 찾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어의 빈도수를 표현하는 벡터로 비정형 텍스트 자료를 나타내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청바지 쇼핑몰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에 대한 후기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후기에서 불용어를 제거하고 주요 단어만 추리면 후기 A에는 청바지 추천, 예쁘다, 저렴하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고, B에는 청바지 가격, 디자인, 좋다, 추천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기 C에는 신축성, 디자인, 좋다, 가격, 청바지 추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단어사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단어사전으로 표를 만들고 후기 A에 각 단어들이 몇 번 들어있는지 세서 표를 채웁니다. 청바지와 추천은 각각 2번씩 들어있고, 예쁘다, 저렴하다는 1번씩 들어있습니다. 후기 B에는 청바지, 추천, 가격, 좋다라는 말이 1번씩 들어있고,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후기 C에 대해서도 표를 채웁니다. 이 표를 보고 단어의 빈도수를 표현하는 벡터를 씁니다. 후기 A에 대한 벡터는 다음과 같고, 후기 B에 대한 벡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후기 C에 대한 벡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바지, 추천, 디자인, 좋다가 각 후기의 주제어임을 위 표와 벡터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정형 자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원합 벡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벡터의 성분에서 하나의 성분을 1로 놓고 나머지 모든 성분을 0으로 하는 벡터로 비정형 텍스트 자료를 쓰는 것인데, 텍스트 자료에서 전체 주요 단어의 개수를 차원으로 하고 특정 단어에 대응하는 성분을 1, 나머지를 모두 0으로 해서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세 기사가 있다고 합시다. 위 기사 제목에서 추출한 전체 주요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차원 벡터를 만드는데, 신종 독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벡터로 쓰게 되고, 바이러스는
두 번째가 1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벡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같은 경우는 벡터의 마지막 숫자를 1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해서 쓰게 됩니다. 기사 제목에서 추출한 주요 단어들의 숫자가 9개이므로 9차원 벡터를 활용해 각각의 단어들을 표에 있는 벡터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들을 원합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텍스트 자료 처리 분류 과정에서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